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죠? 저도 별일은 없었는데 마음 편하게 있는 시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3월달엔 저도 취직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EBS에서 성우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그저께 났는데요. 가차없이 떨어졌더라고요. 야, 도대체 누가 붙는 걸까 싶으면서도 당연히 제가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보통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지원해서 3명 뽑습니다. EBS는 남자 1명에다가 여자 2명, 경쟁률이 1000대 1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TV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쟁률이죠. 진짜로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제가 고향에 다녀왔어요. 제 고향은 대구인데 경상도 쪽이 지금 한창 벚꽃 계절이거든요. 정말 좋은 구경하다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서울엔 벚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벚꽃이 있다 해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여의도 가서 벚꽃을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벚꽃잎보다 사람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방 가서 느낀 건데 역시 벚꽃 구경하기에는 지방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 대구의 동촌유원지라는 곳을 갔었어요. 벚꽃길이 한 1-2km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구를 지나갈 때 벚꽃 계절이라면 동촌유원지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구독자가 7,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채널에 구독해주시는 분이 7,000명이 넘으시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더 막중해졌다 할까나? 옛날엔 정말 제가 연기 공부할 겸 이렇게 재미로 올린 채널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더 자주 찾아와야 된다는 걱정도 되고, 이런 막중한 임무가 생겼지만 결론적으로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촬영을 하는 지금은 저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혼잣말 하는 게 다지만 이 영상을 다듬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수십, 수백, 수천 명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응원, 격려, 그리고 조언, 피드백 등등 이런 관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저의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을까? 그렇습니다.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요. 아무튼 구독자 7,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사는 히키남이 되겠습니다. 오늘 혼잣말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저번에 읽어드렸던 토르교 사건 2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부인의 시체가 있던 곳이에요. 내가 돌로 표시해뒀습니다. 시체를 옮기기 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들이 즉시 불렀거든요. 응? 누가요? 깁슨 씨가요. 보고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달려왔대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잘했군요. 신문 기사에서 보니 총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였습니까? 바로 뒤였어요. 시체는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까? 등을 바닥에 대고요. 싸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왼손에 덤바양이 쓴 짧은 메모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요? 예. 손가락을 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군요. 부인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거짓 단서를 꾸미려고 쪽지를 가져다 놓은 건 아니란 증거니까요. 그리고 내 기억으론 아주 짧은 메모였죠. 9시에 토르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 덤바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덤바 양이 자기가 쓴 거라고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녀의 진술서는 순회 재판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무척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편지 내용이 꽤 모호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 이 사건 전체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가 말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편지가 진짜로 덤바 양이 쓴 거라고 해도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전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인은 그 편지를 그때까지 왼손에 꼭 쥐고 있었을까요? 뭐하러 그걸 들고 갔을까요? 그녀와 만날 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 여기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홈즈는 돌다리 난간 위에 앉아 예리한 회색 눈으로 주변 구석구석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반대편 난간으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난간의 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하, 이거 이상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아, 예, 우리도 난간에 흠집이 난 걸 봤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간의 돌은 회색이었지만 그 부분은 6펜스짜리 은하 정도의 크기로 하얗게 패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날카로운 곳으로 내리쳐 표면이 잘린 것이었다. 뭔가 폭력이 가해진 흔적이에요. 홈즈가 신중하게 말하고는 지팡이로 난간을 여러 번 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흠집은커녕 때린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굉장히 세게 내리친 겁니다. 위치도 이상해요. 난간 위가 아니라 아래쪽 가장자리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위로 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체에서 적어도 5m는 떨어진 곳인데요. 네, 사체에서 5m 정도 됩니다.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선 더 볼 게 없을 것 같군요. 발자국은 없었다고 했던가요? 여긴 바닥이 쇠처럼 단단합니다. 흔적이 전혀 남지 않죠. 그럼 그만 갑시다. 일단 그 집에 가서 아까 말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윈체스터로 가겠습니다. 먼저 덤바 양을 만나보고 사건을 조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닐 깁슨 씨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에 우리를 찾아왔던 신경질적인 베이츠 씨가 집에 있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총기들을 보여주었다. 그 집 주인이 평생 험하게 살아오는 동안 수집한 것들이었다. 깁슨 씨에게 적이 많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때도 침대 옆 서랍에 장전한 총을 넣어둘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불쌍한 부인도 겁에 질려 있을 때가 많았어요. 부인을 폭행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나쁜 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로 냉정하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모욕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 앞에서요. 역으로 가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우리 백만장자의 삶은 개인적인 면에선 좀 어두웠던 것 같구만. 왓슨,
여기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있었고,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부족해. 베이츠 씨가 자기 고용주에게 갖고 있는 매우 명백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깁슨 씨가 서재에 있었던 건 분명해.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끝났고 그때까진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 사건이 밤늦게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비극은 분명히 메모에 적힌 시간에 발생했어. 깁슨 씨는 마을에서 5시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밖에 나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 반면에 덤바 양은 다리에서 깁슨 부인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지.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마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일 거야. 그 젊은 아가씨에게 꼭 물어봐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어쨌든 그녀를 만날 때까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겠어. 솔직히 딱 한 가지만 아니었다면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나도 그녀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뭔데, 홈즈? 그녀의 옷장에서 권총이 발견된 거. 뭐? 홈즈, 내 생각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같은데? 내가 외쳤다. 그렇지 않아, 왓슨. 처음에 사건 기사를 대충 읽었을 때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런데 사건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그 점이 유일한 희망이야. 일관성을 찾아야 돼. 일관성이 없는 건 일단 속임수가 있는지 의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자자자, 왓슨. 자네가 차갑고 계획적인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자네는 라이벌을 없애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어. 쪽지를 썼고 피해자가 왔어. 자넨 무기를 가지고 있어. 범죄가 이루어졌지. 능숙하고 완전한 범죄였어. 그렇게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른 뒤에 영원히 총을 숨길 수 있는 갈대밭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총을 도로 집으로 들고 가서 가장 먼저 수색당할 게 뻔한 옷장에 숨긴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걸 계획적이라고 부를 순 없을 거야. 왓슨, 생각해봐.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나? 그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왓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범죄를 냉정하게 계획할 땐 증거를 감출 방법도 미리 냉정하게 계획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설명할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지. 관점을 바꾸면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진실에 대한 단서가 된다고. 예를 들어 권총 말이야. 덤바 양은 권총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 우리의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진실이야. 그렇다면 누군가 권총을 그녀의 옷장에 가져다 놓은 거지. 누가 그랬을까?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겠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이젠 알겠지. 면회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윈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조이스 커밍스라는 변호사와 함께 덤바 양의 감방으로 가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무척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덤바 양을 처음 만난 순간 느꼈던 강렬한 인상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노련한 백만장자조차 그녀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싶었다. 강렬하고 윤곽이 뚜렷하면서도 섬세한 얼굴을 보자 그녀가 설령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타고난 고귀한 성품 때문에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우아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검은 두 눈에선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물의 애처롭고 무기력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 유명한 친구가 그녀를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을 깨닫곤 창백한 볼에 핏기가 돌고 우리를 바라보는 두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마 닐 깁슨 씨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했겠죠? 그녀가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굳이 고통스럽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 아가씨가 깁슨 씨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두 사람 사이가 결백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서 그런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그런 혐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집에서 있었던 고통스러운 내막을 밝히지 않아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밝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아가씨, 이 일에 대해 헛된 희망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커밍스 씨는 현재 모든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고 우리가 이기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아가씨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잔인한 속임수요. 그러니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날 도와주세요. 홈즈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깁슨 씨 아내와 진짜로 어떤 사이였는지 말해주세요. 부인은 절 증오했어요, 홈즈 씨. 타고난 열대 지방의 열정을 다해 있는 힘껏 저를 증오했어요. 그녀는 뭐든 어중간하게 하는 법이 없는 여자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척도는 바로 저를 증오하는 척도였죠. 아마 우리 사이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녀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녀의 사랑은 육체적인 의미에 국한된 것이라서 깁슨 씨가 저에게 느꼈던 정신적, 영적인 유대에 대해선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바라는 게 고작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깁슨 씨가 그의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뿐이란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이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무엇으로도 불행의 원인이었던 제가 그 집에 남아있었던 걸 정당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제가 떠났더라도 불행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덤바야,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홈즈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홈즈 씨.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그럼 그날 밤 토르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에 깁슨 부인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공부방 책상 앞에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직접 거기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 만나자. 기니 할 말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싶으니 정원 해시계에 답장을 남겨달란 내용이었어요. 비밀스럽게 만날 이유가 뭘까 생각했지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부인이 자기가 보낸 쪽지를 없애달라기에
쪽지를 공부방 벽난로에 넣어 태웠어요. 부인은 남편을 무척 무서워했어요. 부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비난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아마 부인이 남편 몰래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아가씨의 답장을 꽤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던데요. 네, 저도 부인이 그 쪽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대로 그곳에 갔어요. 다리에 도착하자 부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여운 여인이 절 그렇게까지 증오하는지 몰랐어요. 부인은 정말 미친 여자 같았어요. 평소엔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론 깊이 미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맹렬한 징후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매일 그렇게 태연하게 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을게요. 부인은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끔찍한 말을 퍼부었어요. 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전 손으로 귀를 막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다리 입구에 서서 제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중에 부인이 발견된 곳이 그곳이었습니까? 네, 부인이 서 있던 자리 근처였어요. 그렇다면 부인은 아가씨가 떠난 직후에 죽었다고 짐작되는데 혹시 총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정말로 홈즈씨,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제 방으로 뛰어오기 바빴거든요. 다른 데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밖에 나갔었습니까? 네, 가엾게도 부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었어요. 깁슨 씨를 보셨나요? 네, 깁슨 씨가 다리에서 막 돌아왔을 때 봤어요. 그는 곧장 의사와 경찰을 불렀어요. 그의 모습이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던가요? 깁슨 씨는 매우 강하고 자제력이 있는 분이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엔 그가 깊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권총이 아가씨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권총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맹세해요. 언제 발견됐죠?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수색했을 때요. 옷들 사이에 있었습니까? 네, 제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 바닥에 있었어요. 총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진 잘 모르시죠? 전날 아침엔 없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옷장을 정리했으니까요. 결정적이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가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몰래 권총을 놓아둔 거겠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식사 시간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에 있을 때일 거예요. 쪽지를 받았을 때부터 계속 공부방에 있었나요? 네, 그때부터 오전 내내요. 예, 고마워요 덤바야.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더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리 난간 돌이 약간 깨져 있더군요. 시체 바로 맞은편 쪽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이상해요. 덤바야,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 흔적이 왜 하필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에, 왜 하필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났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창백하고 열성적인 얼굴이 갑자기 긴장하는가 싶더니 무표정해졌다. 그의 천재성이 극도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사, 죄수, 나 이렇게 세 사람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홈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왓슨, 가세! 그가 외쳤다. 왜 그러세요, 홈즈 씨? 걱정 마세요, 아가씨. 곧 알게 될 겁니다. 커밍스 씨, 정의의 신이 도우사. 내일이면 영국 전역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덤바야, 나를 믿고 기다려요. 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윈체스터에서 토르교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궁금해서 조바심이 나 있는 나에겐 엄청 멀게 느껴졌다. 홈즈도 역시 그런 모양인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객차 안을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건드리거나 길고 민감한 손가락으로 옆에 놓인 쿠션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그는 갑자기 내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다. 1등 칸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곤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왓슨, 조사하러 다닐 때 자넨 꼭 총을 갖고 다니지? 홈즈가 물었다. 그건 안전 때문이었다. 홈즈는 사건에 깊이 빠지면 자신의 안전 따윈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총이 유용했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 난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래, 맞아. 난 문제에 집중하면 안전 따위는 저리 가라지. 그런데 지금도 총 갖고 있나? 난 바지 뒷주머니에서 짧고 손에 딱 들어오지만 꽤 쓸모가 있는 작은 총을 꺼냈다. 홈즈는 안전핀을 풀고 탄약을 흔들어 빼고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묵직하군. 굉장히 묵직해. 그가 말했다. 응, 엄청 단단해. 잠시 그는 총을 유심히 살폈다. 있지, 왓슨. 이 총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풀어줄 거야. 그가 말했다. 뭐야, 홈즈. 농담하는 거야? 아니야, 왓슨. 난 아주 진지하다고. 이제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실험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그리고 그 실험은 이 작은 무기에 달려있어. 이제 총알을 하나 빼고 나머지 5개를 다시 넣은 다음 안전장치를 채우자고. 좋아. 더 무거워졌구만. 재현하기에 딱이야. 난 홈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그마한 햄프셔역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우린 흔들거리는 이류마차를 잡아타고 15분 뒤에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인 코벤트리 경사의 집에 도착했다. 단서라고요? 홈즈 씨, 그게 뭡니까? 그건 모두 왓슨 박사의 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총이요. 자, 경사님. 10m 정도 되는 끈을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경사는
마을 가게에 가서 단단하게 꼰 실 한 타래를 사왔다. 이거면 될 겁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우리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같이 가시죠. 홈즈가 말했다. 해가 저물면서 햄프시의 벌판은 근사한 가을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경사는 꽤 비판적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좀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우릴 따라왔다. 내 친구가 제정신인지 의심하는 것 같았다. 범죄 현장에 가까워지자 난 내 친구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론 꽤 깊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생각을 읽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가 말했다. 그래, 왓슨. 전엔 내가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있지. 사실을 본능적으로 추리하는 직감이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추리였어. 윈체스터의 감방에서 처음 이 생각이 번쩍 떠올랐을 땐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구만. 그래도 어쩌겠나. 왓슨, 일단 시도해 보는 수밖에. 홈즈는 걸어가면서 총 손잡이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이제 우리는 비극의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경사가 알려주는 대로 시체가 누워있던 정확한 장소를 정성껏 세심하게 표시했다. 그리고 잡초 덤불을 뒤져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오더니 끈의 다른 쪽 끝에 묶은 다음 다리 난간 위에 끈이 걸치도록 다리 아래로 늘어뜨렸다. 그는 다시 다리 난간에서 조금 떨어진 운명의 장소로 와서 총을 손에 들고 섰다. 총과 저 멀리 무거운 돌과 연결된 끈이 팽팽해졌다. 자, 이제 간다. 그가 외쳤다. 동시에 그는 권총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놓았다. 돌의 무게 때문에 총은 순식간에 날아가 난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힌 다음 물속으로 사라졌다. 홈즈는 총이 미쳐 다 사라지기도 전에 다리 난간 옆으로 달려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즐거운 외침 소리로 보아 예상이 적중한 모양이었다. 하하,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나. 이것 좀 봐, 왓슨. 자네의 권총이 사건을 해결했어.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난간 아래쪽 가장자리에 첫 번째 흠집과 크기도 모양도 정확히 똑같은 두 번째 흠집을 가리켰다. 오늘 밤에는 여관에서 자야겠구만. 홈즈는 일어서서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는 경사를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경사님, 갈고랑 새로 찾으면 내 친구의 총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옆에서 돌에 묶여있는 또 다른 권총을 찾게 될 거고요. 이 사악한 여성이 자기가 꾸민 범죄를 위장하고 무고한 희생자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사용한 거죠. 깁슨 씨에겐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러 가겠다고 전해주시고 덤바양의 혐의를 풀어줄 절차도 알려주십시오. 그날 밤 늦게 우린 마을 여관방에 앉아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홈즈는 간략하게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주었다. 왓슨, 자네가 토르교 사건을 자네 연보에 더한다 해도 내 명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이 사건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나태해졌고 상상력과 사실을 결합하는 기술은 추리의 기본인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됐거든. 난간에 난 흠집은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는데도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잖아. 물론 이 불행한 여성이 짠 계략이 아주 미묘하고 교활해서
그 음모를 밝히는 것이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 이제껏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잘못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처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 덤바양의 사랑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부인의 입장에선 똑같은 것이었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물리치려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온갖 거친 말로 모욕하는 것도 다 아무 죄 없는 덤바양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처음에 부인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냥 죽을 순 없었지. 부인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 덤바양을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에 빠뜨리는 거였어. 사건은 아주 명확해. 과정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부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는지 알 수가 있어. 덤바양에게서 매우 영리하게 쪽지를 받아낸 건 덤바양이 범죄 현장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 그리고 그 쪽지가 혹시 발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손에 꼭 잡고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난 좀 더 빨리 부인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부인은 남편의 권총을 빼냈어. 그 집에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네도 봤겠지. 부인은 권총에서 총알 하나를 빼낸 다음 몰래 덤바양의 옷장에 넣어두었어. 사용한 총을 없애버리는 대단히 독창적인 방법을 이미 고안해낸 뒤였지. 그날 저녁 부인은 다리로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덤바양이 나타나자 그동안 쌓아온 증오를 쏟아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 마침내 덤바양이 멀리 사라져버리자 끔찍한 계획을 실행한 거야. 이제 모든 고리가 연결되었고 사슬이 완성됐어. 신문에선 왜 처음부터 호수 밑바닥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말하는 거야 쉽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뭘 찾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갈대가 무성한 드넓은 호수 밑바닥을 수색하는 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일이거든. 어쨌든 왓슨, 비범한 여자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남자를 우리가 도왔구만. 앞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뭐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진 않으니까. 금융계는 닐 깁슨 씨가 지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슬픔의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르교 사건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슬슬 셜록 홈즈 단편집의 모든 작품을 낭독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